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의 김창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요즘에 최근에 정전에 관한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와 또 전력 수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망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 9.15 사태 이전까지는 우리 전력망은 이미 스마트하다라고 우리가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에 전기 화율을 100%를 가장 짧은 시간에 달성을 하고 또 220V로 승합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한 가장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송배전 손실률이 4% 정도로서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정전 시간도 호당 16분 정도로서 세계 2위인데 사실은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1위의 자리를 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우리가 세계 1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하율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부하율이 좋다는 것은 한편은 발전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그리드의 선도 국가로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상당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한 성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력 부문의 성장 동력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작년 9.15 사태 이후에 반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문하게 됩니다. 9.15 이전까지는 우리가 발전소가 좀 부족하지만 전력망에 관해서는 세계 초고고 또 지속 가능성이 담보됐다. 인프라가 완료됐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9.15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묻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과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나? 라는 묻게 되고 또한 과연 전력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또 한번 우리가 자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약간은 좀 건방지고 약간은 교만했던 우리 집단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검증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력망이 의외로 상당히 취약할 수도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9.15 정전 사태가 주는 이 시사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전력 계통이라는 것이 전력 시스템 혹은 계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구나. 쉽게 말하자면 항상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50년 동안 우리가 큰 사고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우리 전력망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또 조금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작년 그날 59.2Hz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조금만 더 잘못해가지고 59.0Hz로 갔다면 6%, 전체 전력망이 6% 내지는 7% 정도의 규모의 대정전이 이제 개시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실수로도 토탈 블랙아웃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급 운영 역량을 쉽게 말해서 발전소가 공급축 자원이 발전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적정 예비율이란 우리 예비율, 예비력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이런 운영 예비력이나 적정 예비력에 대해서는 좀 상향 평가해야겠다. 아직도 우리는 400만 정도의 운영 예비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급 예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시간의 계통 관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블랙아웃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운영 예비력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시간뿐만 아니라 20분, 2분, 2초 단위로도 우리가 수급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응답을 해야 되는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역시 IT 기반의 수요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측면을 쭉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발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올해도 어려웠고 올해 겨울도 어려운데 이게 2015년, 2013년에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아마 공급량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초, 2분 단위의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9.15 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 전력 수급이나 혹은 개통 신뢰도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 지금 송전탑을 제대로 못 짓고 있습니다. 송전탑을 못 짓게 되면 발전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수요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경남 신고리가 765 송전탑이 현재 준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추가되게 되면 신고리에 새로 짓는 원자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상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전탑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 반대가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데 이제 또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원자력이 사회적 수용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분산의 발전으로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 RPS 등에 의한 부분이 있는데 5차 수급 계획에 의하면요. 2024년까지 RPS로 2020년까지 발전력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상당한 돈이 수발되기 때문에 올해 RPS를 책임져야 되는 여러 발전사들이 벌금을 내고 이 RPS의 의무를 벗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신재생과 같은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기 저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저장을 가지고 수급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해서 아직은 실전에, 그러니까 개통을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차세대 자동차라고 쓰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도 대량 보급이 아마 어렵겠다.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한 CO2 관련해서 국가 감축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BAU 대비 CO2 감축량을 30%를 줄인다라는 이제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이번 MB 정부가 이제 국제사회에 선언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할당 규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이거에 관계돼 가지고 배추권 거래제를 실시하게 된, 법적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엄격한 배추권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상당히 그 너그러운 수준의 할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수급이나 개통 신뢰도의 위험 요소가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용, 보상, 비용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을 처리하려면 결국은 전기요금을 높여야 되는데 현재 전기요금을 높이고 있지 못하죠. 올해 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원가 회수율이 한 9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100원짜리를 90원에 팔고 있는데 그때 부족한 10원, 10%에는 이러한 추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들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적정 전기요금 인상률이 20%가 될지 30%가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비용들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전력 수급이나 개통 신뢰도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상황하에서 또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CO2 국가 감축 목표라든가 CO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가 한때는 이런 CO2 기후변화 대응하거나 에너지를 효율화하거나 혹은 에너지의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신기술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고 이것에 의해서 거대한
메가마켓이 거대한 시장에 출현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강력한 전력망이라는 인프라와 IT 인프라를 가지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의 성장 동력을, 새로운 엔진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기대에는 이러한 파워 그리드를 중심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저장 장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분산 전원, 홈 네트워크 시스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BEMS라고 하죠. FEMS, 또 스마트 계량기 같은 새로운 메타링 시스템,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혹은 판매와 재판매의 여러 가지 측면들, 이러한 면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우리가 판매, 재판매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지연되면서 못했지만 이게 오픈됐을 경우에 우리 전력 분야에 새로운 산업이 창출이 되고 또 새로운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역동성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직 개방되어 있지 못했고요. 다양한 소비 부분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낮은 요금 제도로 인해 가지고 아직 작동할 수 없었고, 스마트 계량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신 인프라와 함께 이 스마트 계량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나 디맨드 리스판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작동할 거라 기대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홈 네트워크가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했지만 이 부분이 에너지와 결합하면서 다시 한번 곽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고요.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딩 오토메이션부터 해서 많은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아직 보급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위한 인프라, 충전 인프라 역시 아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조 역량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복합화해서 이런 파워 그리드와 결합을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밸류를 찾아서 이 메가 마켓에서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엔진을 만들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변수들을 현재 정부는 산업계는 또 한전 등이 다 힘을 합쳐서 전력하고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들은 대부분 다 전력 계통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소들로 작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보량이 급증하게 되고 또 양방향성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이러한 새로운 변수들, 혁신적인 인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전력망은 좀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또 전력망이 복잡해지게 되면 당연히 정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전력망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좀 한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배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팩트라든가 HVDC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R&D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전력망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을 빨리 파워 그리드에 이식하고 스마트화된 파워 그리드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혁신 인자들을 수용을 하기를 바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를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개통 신뢰도를 담보하는, 즉 정전을 방지하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여야 된다라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원자력이라든가 신재생 같은 부분을 저탄소와 전원을 많이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부분의 저탄소화, 즉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과 신재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자력은 불안하지만 또 언제 껐다 켰다 하기 어려운 자원입니다. 신재생은 언제 켜질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자원인 거죠. 이러한 통제하기 어려운 발전원을
어떻게 대량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부분을 효율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자동차, 저장장치, UCT, 그린IT, 그린빌딩, 여러 가지 MRV, DR, 여러 가지 그 수요 부분을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 신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또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공급과 지나치게 혁신적인 이 두 개가 실시간으로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전력망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고도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AMI라든가 초전도, 셀프 힐링, 스마트 배전, 팩치 이런 부분들의 하드웨어가 이제 확보돼야 되는 거고 또 원만히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또한 실시간 요금제라든가 디맨드 리스파스라든가 여러 가지 LA 사업자 같은 여러 사업자들이 출연할 수 있게 제도와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만 이러한 경직되는 공급 파트와 액티브한 이 수요 측의 혁신 인자들을 실시간으로 일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진흥화하면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수요 증대와 저탄소와 효율화 등을 수용할 수 있게 전력망을 고도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근에 논의되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계속 증가하고 또 인프라가 발전소라든가 송전탑을 짓기에 인프라가 많이 고갈돼 가고 포화돼 가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여하이 공급과 수요를 알뜰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술이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수급을 안정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이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사업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수급 또 정전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